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었고 후폭풍 또한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촛불 정권을 내세우고 있는 집권 세력의 최상층부에서 어떻게 이런 전대미문의 성폭력, 성추행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심도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시민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동안 안희정 전 충남지사,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오거돈 전 부산 서울시장에 이어서 인권 변호사, 또 여성 인권의 상징이자 스스로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박원순 시장이 이런 일을 벌였다? 왜 이런 일들이 집권 세력, 그것도 최권력의 상층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인은 제가 시원한 답을 하기 힘들죠. 나와 있는 결과가 단순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맡을 수 있는 그런 적당한 의외 이런 정도가 아니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들이 연속이 되고, 그 다음에 국민들로서는 굉장한 정상적인 국민들은 수치심 같은 게, 그리고 그런 사태를 보는 또 처리를 하는 우리 사회나 우리 국가나 우리 또 언론이나 이게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일 자체가 상상을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만성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나 일방적이거나 아니면 수치스러울 정도를 잇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부겸 전 의원 지금 당대표의 후보로 출마해 계시는데, 이분은 우리가 총선에서 압승한 데 따른 어떤 자만의식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저는 의식의 문제는 아니고 구성의 문제 같은데, 권력 내부에 말하자면 특히 이런 친문 또 좌파 진영의 권력 내부에 내재된 어떤 본질적인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또 다른 견해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쪽은 촛불 혁명 정권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팀들이 이른바 자칭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내용을 보면은 386 그 당시에 80년대 중반에 주체 사상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이 주체 사상파들이 주체가 된 정부고, 그 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밖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진성 주사파들이 말하자면 자기들과 일체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외곽이나 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쪽을 조금 심한 말로 정치적 가지치기를 하는, 그하고 무관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런 정치적인 음모론적인 해석이나 정치적인 해석이나 정치 세력의 해석 말고 그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정확한 또 판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각에서 음모론적으로 어떤 권력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보는 것은 좀 저는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과거에도 운동권 내부에서 성폭력 사건들이 빈발했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직 보위, 조직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다 버버렸던 그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현재 그 사람들이 집권 세력이 된 상황 속에서도 잠재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문제는 지금 안희정 성폭행 사건 오거돈 예. 부산시장은 성추행 사건 그 과정에서도 네. 박원순 시장이 지속적으로 예, 예. 그 여비서를 성추행했다. 예. 이게 상식적으로 믿어집니까? 우리 같은 보통의 사람들도 그런 일이 나면은 근신하고 경각심을 갖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 하나뿐입니까? 어쨌든 지금 나타난 것이 나타난 게 이렇게 아니고 이게 워낙 이제 큰 사건이 나타났어요. 굉장히 중요한, 제가 이 정부에 들어와서 정치학자니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유사 전체주의라고 하는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자칫 어떤 문제냐면은 20세기의 전체주의는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종류의 독재하고는 달라요. 달라서 어떤 적법성이나 그 다음에 아주 오랜 우리 인간 사회에서 축적된 좋은 습속이나 상식 이런 부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체주의가 가장 다른 부분은 어떤 추상적인 이념이나 뭐 이게 자기들이 규정한 뭐 진보다 아니면은 뭐 아리안 종족의 혹은 인종의 순수성이다. 아니 뭐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의 해방이다. 뭐 이런 추상화된 어떤 역사의 운동적인 목표가 절대적이고 이 운동, 이 숭고한 이 운동을 신성화시켜요. 이 운동을 신성화시키고 그 밑에 있는 일상이나 그 다음에 중요한 법률적인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하기에 마련이에요. 그게 우리 사회에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법부의 판결이 널쭉날쭉해요. 정의, 비정의, 그리고 뭐 사법부의 판사인지, 전국의 홍위병인지, 권력에 봉사하고 그 권력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자기들이 규정한 어떤 운동, 역사의 방향, 그게 뭐 망상이든, 뭐 어쨌든 간에 그런 말하자면 거대한 말하자면 심리 상태의 이중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소한 물들은 자기들은 선택되고 역사의 큰 그 흐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무 일을 해도 괜찮다. 그리고 하다 보면은 남들에 대해서 남의 티끌, 남의 잘못, 남의 이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자기가 천사가 되고 자기는 일상인아니에요. 일상인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는 다 잊어버리고 남을 비방하고 고발하고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자기는 항상 천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 일상은 먼지도 있고 태도 있고 부정도 있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요소도 있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주변을 관리하는 거는 그냥 내가 신성한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니까 이건 다 변호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그게 운동권 심리고 그 운동권 심리의 잘못된 요소 중에 하나가 전체주의적 집단 사고입니다. 운동을 위해서 봉사하면은 다 모든 게 다 용서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라왔고 남의 악마성, 남의 티끌, 남의 먼지, 남을 고발함으로써 자기를 천사로 만드는 그런 묘한 20세기의 전체주의나 유사전체주의가 횡행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심리적인 특이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전체주의적 집단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지금 큰 위기에 지금 봉착을 하고 있고, 그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인간사를 설명할 수 있는 파렴치한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고, 지금 권력을 보면은 사법이 거의 권력의 하수인이 되고 왔다 갔다 하고 정의의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한쪽으로 쏠리거나, 그 다음에 언론이 지금 뭐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아니고 뒤집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컨대 예를 들어서 이해찬 대표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그 성추행과 관련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기자가 응당 민주사회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자살을 했더라고 하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황망한 사건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강조할 수 있지만은 그 죽음 자체가 자연사도 아니고 상당히 비정상적이고 그 비정상의 원인에 대한 부분을 기자가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데 XX 후레라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뒤에 따라 대신 사과를 했지만은 이거는 이 지금 집권 세력들의 심리가 집단 심리가 자기 스스로도 모르게 하도 남들을 악마라고 고발하다 보니까 그 안에 스스로가 악마가 되어버린 거 아닌가. 내로남불하고는 훨씬 다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이 민주공화국이 움직일 때 가장 근본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해야 될 두 정의의 기준, 사법과 언론이 이게 지금 기울어진 농장이 아니라 뒤집혀 버렸어요. 지금 상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에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정치적으로 리드를 하는 집권 세력들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참 불쌍하기도 하고 또 가정스럽기도 하고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예요. 간이 배 밖에 나온 게 아니라 참 한마디로 저렇게 저런 방식의 다 옛날에 히틀러도 공부했을 거고 스탈린도 공부했을 마오도 공부했을 거고 다 봤는데 그런 괴물이 되어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큰 저기 두려움과 함께 분노와 함께 또 참 가소롭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괴물이 된 정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다 지난 연말 정권 때 봤습니다. 패스트 트랙법. 그게 말도 안 되는 법들을 그렇죠. 강제로 통과시키고 그렇죠. 절대 비례유생정당 안 만들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렇죠. 상대 야당에 대해서 비난하던 정당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없음 듯이.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이런 행동도 이 정권이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고 수치심이 없는 성찰과 반성이 없는 정권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일 사과한 거 봤습니까? 노골적으로 일반화된 겁니다. 주사파라고 하는 게 그런 부끄러움, 일상생활의 상식적인 부끄러움 이쪽을 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주사라고 하는 게 평양의 김일성 집단의 사교 이데올로기에 거기에 상당히 물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망상 속에서 주사를 닮아간다? 대한민국,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주사의 이념으로 권력을 운용을 한다? 이게 얼마나 비밀한 말이에요. 자기 생활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번영을, 그 다음에 자유를 다 만끽하면서 자기들 하는 정치적인 프로젝트는 주사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아들, 딸은 죽으라고 반미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반미 내부에서 혁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미국을 보내요. 일상은 우리의 문명 체계 속에서 그걸 만끽을 하면서 머리는 저는 망상이라고 그래요. 머리는 추사적인 그게 민주화를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방편이든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근본적으로 자기 실존적으로 이 문제를 한 번쯤은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주의자들이 한 권력 운영 방법들을 이렇게 원용을 해가지고 우리 사회의 정치적 의사를 독점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오로지 진리라고 하는 걸 강제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정치적 의사를 독점하고 권력을 완벽하게 쥐고 있는 것들은 우리 국민이나 시청자들도 인식하지만 그런 자체가 이런 박원순 시장의 그런 성폭력이라든가 성추행 이런 것까지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거는 제가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 특히 청와대는 지금 아무 말이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다.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서울시장이라는 것은 집권 세력의 아주 중요한 일원이고 또 우리 국민들
천만 시민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예, 예.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예, 예. 설사 이런 일이 아닌 사건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하고 국민한테 사과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조문을 하고 대통령이 사법시험도 같이 보고 오랜 인연을 맺었는데 이렇게 사망한 거, 죽은 것에 대해서 충격적이다. 이 이야기뿐이 없어요. 개인적인 감정의 표현. 그것도 뭐 그게 과연 적절한지도 문제입니다만은 적어도 보통의 상식이고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대통령이 당연히 두 가지죠. 저렇게 말하자면은 비정상적인 사건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서울시정 천만 이게 웬만한 국가보다도 커요. 그렇죠. 그런 중요한 네.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의 정말 참 창피스럽고 바람치한 행동이 일단은 그 뭐 법률적인 판단하고 관계없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자가 그 4년 동안에 그걸 해서 이미 나는 이런 피해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났고 그러면은 최소한 대통령이 모든 대통령의 하루하루의 그 은사는 모든 매일매일의 교육입니다. 저런 말하자면은 상식 이하의 일 그리고 또 박원순 씨는 말하자면 성폭력, 성추행, 뭐 성희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미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당시에 뭐 이 잘못된 이 우리 저기 저 숲속에서 일어났던 일, 남자 중심주의, 가부장주의 혹은 네. 또는 위기에 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처음으로 변호사로서 그 문제를 제기를 해서 이 문제가 정말 절도 있게 남녀가 평등하고 그 다음에 어느 직위를 통해서 성적 희롱을 하거나 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하거나 하지 말도록 하는 그런 모든 흐름들을 주도했던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유명한 부천서 성고문 그렇죠. 사건, 네. 서울대 우조교 네. 사건. 네. 그래서 성폭력, 성추행이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범죄라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주도록 하는데 기여한 분 아닙니까? 네, 네. 주도를 한 분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20세기에 근본적으로 20세기에 들어와서 했던 부분이 이런 이 묻지마 집단주의적 성향이 나온 걸 그게 전체주의입니다. 그 전체주의적 사고가 어떤 문제냐 하면은 큰 자기들이 생각하는 역사의 큰 운동, 흐름, 목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아주 전체고 나머지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특히 사소한 적법성, 합법성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시하거나 둔감하게 돼요. 모든 지금 20세기의 독특한 아주 악랄한 독재인 한 행태로서의 전체주의는 바로 그런 겁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히 또 성인지 감수성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그걸 또 강조했던 분이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또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러니까 타방을 악마로 만들 때, 타방을 범죄자로 만들 때 그게 동원이 되지만은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면은 입을 닫는 게 아니면은 문제를 다른 사건으로 돌리는 게 그게 개별수의 수법이고 슈타지의 수법이고 홍위병의 수법이에요. 근데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들이 우리 지금 주사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 그 행동 속에 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기들도 잘 모를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기괴한 행동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 김학의 법무차관 또 장자연 사건 때는 이미 시효가 지난 일까지도 들춰내가지고 진실을 밝히라고. 자, 그러면 이번에 참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금 저 우리 추미애 장관이 본인이 법률적인 판단에서 한 건지 아니면 위에 어떤 그 집권 세력의 일환으로서 뭐 청와대나 뭐 혹은 그런 당이나 이런 쪽에서의 그건지 몰라도 아니 사기꾼이 저기 음모로 만들었던 그렇게 그 상식적으로 거의 나왔고 그거 나왔는데 증거로 드러났죠. 다. 거꾸로 그냥 취재하면서 일정한 그
일정한 취재 행위를 범죄로 단정 짓고 지금 야 윤석열이 이거 수사에서 빠져 내가 직접 지휘하겠다 그 이야기 했죠.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은 지금 아까 그 뭐야 그들 또 법 좋아하잖아요. 네. 조국 같은 사태 뭐 지금 윤미향 사태 이런 걸 보면은 그래도 참 정말 지구멍이 있으면 숨어들거나 해야 될 그런 부끄러운 사건을 놓고 대법원에서 아직까지 판단이 안 나왔으니까 무죄 추정이야. 그러니까 나 국회의원 할 수 있어. 그게 저 뭐 황모 저기 저 울산경찰서장 했던 청장이죠. 청장 했던 친구 뭐 그다음에 저기 최광욱이도 마찬가지죠. 어? 최광욱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 통상적인 뭐 어떤 권력 체제하고 관계없이 문명 지역의 상식적인 습속에 의해서도 이미 시비가 나왔고 가려졌어요. 공인으로서의 자격이든 아니면은 인간으로서의 여러 가지 도리든 문제가 끝나고 굉장히 개인적인 혹은 집단적인 국가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저렇게 뻔뻔할 수가.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거꾸로 그 장자연 사건이다, 김학의 사건이다.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적으로 문제될지 없을지 몰라도 진실 규명의 차원에서 한 번 더 봐라라고 명령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자 고인이 됐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지금 공소가 뭐지? 공소권 없으면 뭐 경찰은 그렇게 근데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경찰은 검찰 규칙에 나오는 겁니다. 검찰 수사 규칙에서 기소 규칙에 나오는 법률도 아니고 그 규칙의 상황을 두고 공소권 무산을 경찰에서 선언했어요. 그 검찰이 들여다보고 선언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같으면은 추미애 장관은 그냥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지금 경찰에서 공소권 없음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 이 억울한 그 피해의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거는 피해였다라고 인정은 해줘야 되는 수사는 해야 되지 않느냐, 뭐 하고 있느냐. 그런 거야말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된다. 우리 정규모에서 오늘 논평이 나갑니다. 수사지휘권을 발휘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안 하고 있으면은 일단 이제 피고소인에 대한 공소권은 문제가 차치하고라도 지금 몇 가지가 걸려 있어요. 말하자면은 참 그 자살이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자살까지 해버리고 그걸 또 5일장을 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건 정말 사람의 의식을 전도시키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인간 공동체에서 사람의 공동체에서 자살을 한 거를 그것을 순교로 만들면 안 됩니다. 미화하고 안 됩니다. 징송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그거야말로 상황 때문에 생겨난 어떤 인간의 행동인데 그 행동의 결과를 결코 공동체가 그걸 숭배하거나 또는 그걸 가지고 다른 사정에서 범죄를 그냥 덮어버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말하자면 분별심이 사회적 공동체적 분별심이 사라지면은 이게 어떻게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 끊을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게 몇만 년 동안의 인류사의 철칙이에요. 그걸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는 온당치 않은 일이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 세금으로 했다는 건 나중에 아마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 여비서가 어제 기자회견에 자신의 입장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뭐 본인이 한 건 아니고 거기 여성단체 대표가 했는데 정말 저는 상당히 절규더라고요. 절규죠. 힘들다. 울부짖고 싶었다. 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으로 사과를 받고 싶었다. 이 거대한 권위 앞에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도 인간이다. 살 공간을 달라.
숨 쉴 공간을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또 하나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소권 없음 하고 지금 묻혀보려고 하는 것이 집권 세력의 속내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제 죽었으니까 그걸로 끝내자. 또 본인이 유서에서 다 미안하다고 사과한다고 했지 않느냐, 죄송하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이 피해자는 피해자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지금 2차, 3차도 막 가해 행위를 하고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진상규명 없이 묻혀버려도 되는 거예요? 네,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2차 가해가 아니라 이거는 국가폭력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국가가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실은 우리가 인간은 날 때부터 천부지기 모든 인간은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누구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인격을 갖고 권리를 갖는 거 아닙니까? 인간답게 살아야죠. 근데 숨쉴 공간조차 없을 정도로 4년 동안 그 일종의 말하자면 그건 인권 침해 중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야비한 그런 그 요소에 피해를 받은 거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처벌할 대상이 없어졌다고 그러지만 일단 지금 법적으로 남아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박원순 시장의 그 행동에 대해서 방조를 했다라고 하는 법적 지금 이제 그 여성단체와 그 다음에 그 본인이 고소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본인이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조에 대해서 세 건의 고소가 있으니까 이걸 되면 박 시장과 관련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확히 진실은 드러나야 됩니다. 정확히.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또 하나 문제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어떤 권력이든 뭐 민주권력이든 뭐든 간에 이 권력이 범하기 쉬운 가장 엄용한 말하자면은 업무인데 8일날 저녁에 고소장이 접수가 됐단 말이에요, 경찰에. 그렇죠. 근데 경찰에 접수가 되고 경찰에 접수가 되면 중요한 요인에 대한 그거니까 청와대 쪽으로 아마 경찰 수뇌부로 보고가 되고 그게 아마 경찰 직무법에서는 그렇게 가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경찰청에서 경찰청으로 보고를 하고 경찰청이 다시 청와대로 네. 보고하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중요한 인사가 문제는 고소가 됐으니까요. 문제는 8일날 거의 동시간에 박 시장과 서울시청의 뭐 젠더 성문제 그 간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책 회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요. 저녁에 대책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대책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지금 다른 분은 잘 모르겠는데 이해찬 당대표는 뭐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나중에 신문에 나왔다가 살짝 없어졌는데 지금 전직 총리고 당대표 지금 이제 후보에 나와 있는 이낙연 전 총리와 30분간 면담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잠깐 나왔다가 그것조차도 지금 삭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지금 결과는 오후 늦게 혹은 밤에 자살했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어떻게 아무리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더라도 고소사안이 피고소인한테 바로 거의 실시간으로 통보가 되느냐. 그걸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걸 뭡니까 증거인멸 방조죄. 교사 내지는 방조죄가 되는 거고 수사기밀 유출이 된 거예요. 이게 국정농단이에요. 그렇죠. 수사기밀 그것 되고 유출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은 범죄자에 대해서 도피 방조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게 만약에 무슨 현행범 살인범이다 뭐다 이래 가지고 했으면은 그 달아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접적으로 연결되지만은 이거는 법과 상식의 문제인데 결국은
박원순 시장의 자살은 이 실시간으로 통지가 되는 바람에 자기가 좀 쿨하게 다 하고 해서 아무리 자기가 참 부끄럽고 치욕스럽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성을 찾고 해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서울시장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 아들에 대한 도리, 부인 뭐 다 있잖아요. 그걸 다 하고 그러면서 떳떳하게 죄를 제가 있으면 죄를 받고 또 여론의 문매를 맞고 맞아야죠. 그것까지 맞아야 되는 게 공익 도리예요. 근데 저렇게 저거는 일종의 도피입니다. 도피가 무죄를 증명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